네, 안녕하세요, 찐앵커님. 네, 피디님 오늘은 어떤 이슈가 이슈. 현대차가요, 어마무시한 걸 만든다고 합니다. 현대차가요? 예, 현대차가 네. 발전소를 짓는데요. 발전소요? 발전소를 짓는데요. 갑자기 웬 뜬금없이 발전소가 왜 나오죠? 약간 뜬금없죠? 너무 뜬금없죠? 약간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 전기를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현대차 공장 중에서 제일 큰 공장 어딜 것 같으세요? 가장 큰 공장 울산. 그쵸, 울산. 현대차면 울산이잖아요. 이제 공장을 돌리기 위한 전력을 생산하는 그 공장 내 발전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LNG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를 지을 거고, 이게 이르면은 올해 말에 착공 들어가서 2025년에는 준공이 될 거다 이러고 있는데, 기존에는 한전에서 전기를 사와가지고 전력을 돌렸었단 말이에요. 원래가 한전에서 사와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대부분 다 한전에서 네. 전기 사와갖고 돌리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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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짓게 되면은 기존에 한전에서 공급받던 전력의 70%를 대체를 할 수가 있대요. 그 발전소에서 오. 만든 거를. 네. 근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투자금이 조 단위로 들어간다고 해요. 조 단위요? 네, 조 단위. 조 단위.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억. 띄고 조 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생각보다 이거 되게 기네요. 하려고 하는데 끝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한전에서 그걸 다 구매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네. 이 대규모 LNG 발전소를 짓는다는 게 이 네. 전기료를 좀 아끼겠다라는 것도 알겠는데요. 네. 어쨌든 발전소를 짓는데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쵸.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금액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현대차가 짓는 LNG 발전소는 열병합 발전소래요. 기존에는 전력을 사와가지고 이건 전력은 전력대로 쓰고 난방은 또 전력 끌어와서 쓰고 했어야 되는데, 열병합 발전소로 만드니까 전력은 전력 쓰고 열병합이니까 그때 발생한 열 에너지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난방에. 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쓸 필요 없이 여기서 쓰는 에너지를 갖다 그대로 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사용되는 게 기존에 한전에서 끌어오던 거에 비해 가지고 20%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를. 그러면 우리 뭐 흔히 말하는 네. 요즘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거에도 뭐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만큼 원자재를 덜 쓰는 것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친환경적인 것이기도 네. 하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하고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과 맞닿아 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어려워요, 단어가. 네. 분산형 전원 확대 보급 정책을 밀고 있어요. 네, 분산형 전원, 네, 보겠습니다. 저도. 분산형 전원 확대 보급 정책. 네, 우리가 기존의 발전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발전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집 주변에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딱 봤을 때 엄청 크죠, 부지가. 엄청 크죠. 네, 엄청 크고 연기 엄청나요. 그 굴뚝도 엄청 많이 네, 그 있잖아요. 주변에 안 가요. 네, 그런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다 전봇대로 쫙쫙 다 이어가지고 그 발전소 하나가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전력 공급을 하는데 담당을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전력이 집중적으로 생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집중형 전원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전원이어도 전기가 필요한 거점에다가 발전 시설들을 조금씩 분산시켜 온다, 그런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조금, 이 지역에서 조금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큰 발전소에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뻗으려면은 일단 전봇대가 많이 필요한데, 전봇대가 많이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쫙 원대까지 전기를 보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힘으로 팍 밀어서 내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리가 가겠죠, 시설 자체에. 근데 그것도 안 되고, 현대차가 그냥 우리 공장에서 쓸 전력 우리가 만들게 하고 거기에다가 발전소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것 역시 국가의 정책하고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국가에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해서 뭔가 친환경 에너지가 어떤 거고 막 그런 걸 분류를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LNG 연료가 친환경 연료다,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LNG가 포함이 됐군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일반적인
사실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때보다 LNG 연료로 이제 전기를 생산할 때 이 배출되는 오염 물질도 훨씬 적다고 하고요. LNG를 활용한 발전소이기 때문에 이 역시 친환경 시설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국가의 정책과 뭔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 네.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면서도 고정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탄소 중립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요즘 보면 기승전 탄소 중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모든 기업들이 네. 탄소 중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2035년까지 탄소 중립 가겠다. 40년, 50년, 60년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쟤다 모든 회사들이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막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대차처럼 우리가 쓸 전기 직접 생산할게 이런 케이스는 없거든요. 그런 또 회사는 없는 거죠. 네. 말로만 일단 해볼게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딱 하는 회사가 네. 없는 거죠.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현대차가 이례적인 일을 정말 하고 있고 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단한 거는 인정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예. 잠깐만요. 네. 인정을 해주긴 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맞나요? 칭찬만 하면 좀 나쁘끄럽잖아요. 나쁘끄러워요. 좀 약간 얼굴 빨개질 것 같으니까 예,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들도 없진 않아요. 어떤 의견이 있나요? 어떤 의견이냐면요. 이 보통 친환경 관련 규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럽의 규제를 보통 많이 따르거든요. 기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뭐 디젤 차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유로 4를 충족합니다. 유로 5 충족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유럽산 기준을 많이 쓰는데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캠페인이 바로 RE100이라는 게 있어요. RE100 네네. 저도 알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이 RE100에 상당히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도 여기에 가입하고 싶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편이고 근데 이 RE100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LNG 연료는 인정을 안 해줘요. 예. LNG라는 것도 결국에는 떼워서 뭔가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공해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하는 거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조금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발전소 하면은 공해도 안 나오고 탄소 중립으로서의 뭔가 우위를 선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네요. 그래도 현대차가 LNG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짜 의의가 크다라고 봅니다. 저 의의가 역시. 크죠? 네네네. 네, 그래도 앞으로 현대차가 수소 발전소까지 만들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현대차의 LNG 열병합 발전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M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도 기대야 슈슈슈. 안녕.